자, 대면 조사 원래는 내일 예정됐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했으나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한 후에 속보가 들어왔죠.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신 있다. 대통령 무죄다. 무슨 잘못이냐. 탄핵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손범규 변호사입니다. 전 국회의원인데요. 그분하고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나눠봤습니다. 한 대목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대통령님 계신 곳으로 가서 같이 대화하는 거는 가능해도 우리 회의하는 데까지 나오시고 그러진 않죠. 그건 뭐 전화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뵙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대통령님이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주죠. 지금 이게 법적 투쟁인데 의견은 변호사가 제시하는 거고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알려줘야죠 우리한테. 하도 뭐 사실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사실관계가 많다는 저 맨 마지막 마디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네. 대통령의 사실관계 정리해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했으면 얘기를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변호인단이 회의를 해서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손범규 변호사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전화로 인터뷰했는데 일단 대통령한테 사실관계를 듣고 해석과 법률적 판단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은 사실상 대통령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손범규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 대통령이 오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계시는 곳 가서 이렇게 사실관계 듣고 온다는 건데 글쎄요. 대통령의 이제 평소 우리가 이제 대화 스타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아마 변호사들과 활발히 토론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적다고 봐요. 그럼 대통령은 그냥 난 이겁니다. 끝! 하고 이제 가버리시면 사실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변론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적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 손범규 변호사 인터뷰만 보면 글쎄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게 대통령과 어떤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겠군요. 그냥 대통령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그냥 듣고 받아와서 변호인들끼리 회의하면서 정리해가는 그런 어떤 플로우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생각을 아주 완벽하게 똑같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시네요. 그러니까 다 알고 만약에 대통령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좀 설득도 할 수 있어야지 아주 좋은 변론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까지는 좀 그렇진 않아 보이네요. 자, 이 변호인단에 포함한 손범규 변호사 전 의원이고 법률자문공단 거기 사장도 지냈는데 2005년부터 예전부터 인연이 좀 시작된 것 같군요. 그렇죠.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이제 한나라당에서 법률지원단 활동을 여러 번 했고 올해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김무성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이고 박근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인데 당시에 이제 이회창 후보 사건 때 병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엽 씨 병풍. 예, 그게 결국 이제 조작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어요? 김대엽 씨가 거짓말한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의 법률 대리를 지원을 손범규 변호사가 굉장히 고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5년에 당시에 손범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박근혜 대표, 당시 대표죠. 공로패를 주는데 손범규 변호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로패 대신 공천장 주시면 안 됩니까? 저거 잘못하면 레이저 맞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아주 진지하게 공천장 주십시오. 그랬으면 레이저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농담처럼. 그냥 분위기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막 옆에 이제 서 있던 당직자들 막 웃고.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도 당에 공로하신 분 인정해줘야죠. 이렇게 이제 좋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1년 있다가 2006년인가요? 당시 이제 사무부총장인데 이성은 의원. 당시만 해도 친박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죠. 해도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서울 은평과 경기 고양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경기 고양을 골랐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2008년 총선에서 손범규 변호사는 경기 고양에 공천을 받았고 실제로요? 당시에 야권의 거물인 심상정 의원을 꺾고 18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런 손범규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더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들려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을 너무 끌려는 것 아니냐.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그 기한을 넘기고 싶어 했다는 인상을 좀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손 전 의원은 직접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목을 좀 질문해 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기에 이게 열세였는데 실체적 진실이 이렇게 조금씩 밝혀지면서
이제 균형을 되찾아가는 순간이 오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전에 끝내는 건 좀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이 날짜를, 선고 날짜를 못을 박는다 하는 게 얼마나 그 상식 이하의 그 시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재판이라는 거는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꼭 생기면 그걸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상식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떠나기 전에 3월 13일 이전에 결론 짓겠다고 한 그걸 이제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 쪽 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만을 갈 수 있는 측면인 건 맞아요. 네. 어쨌든 이것이 탄핵 심판이고 국정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건 안 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재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공정한 재판, 올바른 결과가 먼저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사실은 여론이 지금 굉장히 양분돼 있으니까 그 어떤 헌재 결정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충실한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길어지면은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는 신속성도 같이 요구를 하는 건데 네. 박한철 소장이 어쨌든 3월 13일에 할 겁니다라고 딱 모습을 받고 나가니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건 대통령 이제 실제로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헌재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로 예정됐던 것은 깨졌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처음에는 특검 쪽에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10일 언저리 이렇게 10일 전후로 네. 대통령 대면 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청와대 쪽에서 일시와 장소를 비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모 언론에서 9일 내일이죠. 내일 대면 조사를 한다고 딱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 청와대 쪽에서 발끈한 거죠. 네. 야 일시와 장소 비공개하기로 했잖아. 네. 왜 너희들이 이걸 언론에 흘려? 난 너희들이 못 묻겠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면 조사를 보이콧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흘렸는데 뭐 방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지만 내일 조사는 이제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내일 하려고 했던 건 무산됐고, 원래는 이제 다 타협을 해가지고, 일단 일시는 특검이 정하지만 장소만큼은 청와대 내부로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위민관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애초에 특검은 사실은 청와대 내부보다는 창성동 그 별관이라든지 그쪽 외부 제3의 장소 하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청와대의 뜻을 받아서 위민관을 하기로 했던 거고, 대신 이제 시기에 있어서는 청와대는 좀 늦추고 싶었는데 특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번 주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발씩 양보했던 그런 결과인데 내일 이제 조사를 할 뻔했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저 공개된 부분, 일시가 공개된 저 부분을 이제 핑계 삼아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무산이 된 거죠. 그러면 안 받기 위해서 좀 늦추기 위해서 일부러 미룬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만약 내일 조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처럼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그리고 그 현직 검사로 파견된 검사가 직접 찾아가 만나기로 했던 거죠.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배석할 걸로 알려졌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했던 손봉규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변호인이고 이건 아마 형사 사건, 즉 특검 조사, 검찰 조사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일단 위민관에서 저런 모습으로 조사가 될 뻔했는데 일단 내일 조사가 무산됐으니 언제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특검의 조사를 조금 의문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 회장인가요? 부회장을 구속할 때 적부심이 안 됐잖아요. 그때 뭐라 했는 그 전에 특검에서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도 한번 지난번에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건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 문제됐을 때는 우병우 민정 쪽이었거든요. 그쪽 부분은 별로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청와대에 들어가서 옛날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조사해야 된다는 것랑 비슷하게 자꾸 저는 시간 끄는 거 아니냐. 무슨 특검이 좀 조금 뭐 수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의문점이 듭니다. 한번 그 문제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검도 이제 수사의 스케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보다는 우병우 수석 조사가 좀 뒤쪽으로 미뤄진 스케줄이라 뭐 그 내부에서 어떤 논리와 구상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내일로 예정됐던 것 결국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던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며칠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